자, 지금 네이버에서 임영웅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인생찬가를 부르는 KBS 특집 불후의 명곡 네이버 TV 영상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티스트가 출연한 이 불후의 명곡 정말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알다시피 재방송을 했죠? 그런데 더 특이한 건 이게 VOD 서비스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신기하냐? 애당초 이 KBS 특집 대기획의 특성상 뭐 불후의 명곡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티스트가 등장했었던 이 콘서트들 또 단독쇼 처음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불후의 명곡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불후의 명곡 재방송 다시 보기 VOD 서비스 절대로 없다라고 말을 했었던 KBS의 입장이지만 이 입장이 왜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를 찾는 공중파, 지상파 3사의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PD들이 왜 난리가 났는지 아마 이 사태를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기사를 제가 좀 반박드리고 싶어요. 자, 이 기사 보면 제가 앞서서 우리 아티스트의 이번 리사이틀 공연 시청률이 6.2%를 돌파하면서 굉장한 시청률을 보여줬다. 근데 이 조용필 가왕님의 이번 KBS 대기획, 제가 명백하게 예측을 잘못한 거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리사이틀 공연은 원래 콘서트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방송에서 SBS에서 공개가 됐을 뿐, 이 조용필 가왕님처럼 우리 아티스트의 단독쇼도 당시에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다. 16.1%를 기록했다.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16.1%를 기록한 우리 아티스트의 엄청난 이 시청률을 조용필 가왕님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똑같은 KBS 대기획에서 임영웅을 이긴 조용필, KBS 대기획 역사를 새롭게 썼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뭐 감히 이 두 분의 경쟁을 붙이려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팩트를 명확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조용필 가왕님이 정말 우리 아티스트를 이겼을까요? 내용을 보면 조용필 KBS 대기획 이 순간을 영원히 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 15.7%, 분당 최고 시청률 18.2%를 기록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이것은 KBS 대기획 첫 포문을 열었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29.0%를 제외하고는 심수봉의 11.8%, 위어 히어로 임영웅의 16.1%, 송골매, G.O.D, 박진영 모두를 꺾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요? 제가 한번 내용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의아함이 들죠? 제가 시청률을 하도 많이 말씀드렸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시청률에 대한 이제 개념이 확고하신 상태인데 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과 최고 시청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16.1%를 기록했는데 여기에서는 최고 시청률이 18.2%다 보니 임영웅을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티스트의 당시 KBS 송년쇼는요. 최고 기록을 세운 첫 번째 KBS 대기획이었던 나훈아님의 29%의 시청률을 깰 수 있을까? 이 당시 때 2021년 대한민국 최고의 대세 가수는 누가 뭐래도 임영웅이다. 극찬을 받던 당시입니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 드리겠다. 팬덤 영웅 시대의 막강한 화력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했단 말이죠. 이런 엄청난 기대치를 받으면서 방송이 된 것이 우리 아티스트의 단독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웅들입니다. 시청률 16.1%를 기록하면서 전국 시청률 나훈아 선생님을 제외하고선 지금 누구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왜 도대체 이 기사에서는 임영웅을 이긴 조용필 분명히 그렇게 적혀져 있죠. 왜 이런 기사를
쓰게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아니 우리 가수가 정말 조용필 가왕님이 너무나 대단한 분인 건 맞지만 KBS 대기획 단독쇼 기록 중에 나훈아님을 제외하고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용필 가왕님이 그러면 2위로 올라선 거냐 물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명백하게 우리 아티스트가 여전히 16.1%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불후의 명곡 재방송과 리사이틀 재방송 그리고 각종 OTT 서비스의 VOD에서도 폭발적인 기록을 내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자, 왜냐? 잘 보세요. 시청률이 16.1% 이것은 전국 가구 시청률입니다. 여기 보면 추석 안방 떼창을 부르게 만든 KBS 조용필 콘서트의 시청률은 15.7%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게 뭐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앞에서는 18.2%라고 했는데 왜 여긴 또 15.7%일까? 이게 바로 전국 가구 시청률입니다. 우리 아티스트는 16.1%가 전국 시청률, 조용필 가왕님은 전국 시청률이 15.7%. 그러면 왜 임영웅을 이겼냐라고 말을 했냐면 분당 최고 시청률이 18.2%였기 때문입니다. 분당 최고 시청률 우리 아티스트 얼마였을까요? 18.2% 안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넘어갔습니다. 전국 가구 시청률이 16.1%인데 15.7%가 나온 조용필 가왕님의 분당 최고 시청률인 18.2%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저런 기사는 조용필 가왕님의 요번 KBS 단독쇼가 엄청났었다. 그리고 재방송도 많이 시청해라. 라는 홍보성 기사를 적다 보니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 명백히 잘못된 기록이죠. 임영웅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가왕도 우리 아티스트의 KBS 단독쇼의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기록은 2021년도 우리 아티스트가 TV조선과 결별하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럽게 기획되어서 진행이 됐던 심지어 개런티도 노개런티로 진행한 엄청난 단독쇼임에도 16.1%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조용필 가왕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도 나훈아님의 29% 바로 밑에 위치한 우리 아티스트의 기록을 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번 이 광고 80주년 KBS 대기획 조용필 가왕님의 방송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죠? 우리 아티스트의 기록을 넘어서기가 힘들었다. 이게 팩트란 말이죠. 자, 이 시점을 잘 기억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불후의 명곡을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불후의 명곡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분명히 다시 보기 서비스 없다. 재방송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바로 그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티빙과 웨이브까지 OTT 사이트에 싹 다 VOD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아티스트의 요번 이 깜짝 놀랄 리사이틀 SBS 단독 공개 영상이 6.2%를 기록했습니다. 조용필 가왕님이야 우리 아티스트처럼 KBS 단독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온라인 콘서트 개념이다 보니 당연히 시청률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콘서트를 진행한 리사이틀 콘서트의 이 영상조차 6.2%가 나온 마당에 야 불후의 명곡도 분명히 그 당시 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는데 티빙 웨이브에 VOD까지 또 공개를 했어? 아니 분명히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KBS는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VOD를 공개하게 됐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티스트의 이번 리사이틀 공연을 보고 SBS가 어찌됐건 6.2%라는 대기록을 세웠잖아요. 물론 이 KBS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욕심쟁이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필 강왕님의 KBS 대기획이 15.7%라는 기록을 추석 때 이미 달성을 하면서 사실상 KBS가 이 추석 때 특집 방송에서 그냥 압도해 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연 영상이 6.2%로 그 당시 때 탑3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야, 역시 임영웅 파워가 엄청난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공개를 해볼까? 최근에 한 불후의 명곡을 공개해야겠다. 이 불후의 명곡도 당시에 굉장한 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아티스트가 불후의 명곡의 시청률 당시 6.6%를 기록하면서 이 불후의 명곡 역대 시청률 7%대 이후로 거의 두 번째 랭크될 정도의 높은 순위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KBS 입장에서 몸이 다른 거죠. 야, 우리도 임영웅이라는 엄청난 스타와 함께 했는데 SBS가 또 저 정도의 기록을 세웠어? 우리도 공개하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의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물론 이 VOD 공개는 이미 내정되어 있었겠지만 아마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10월 7일 날 우리 아티스트의 이 KBS 불후의 명곡 임영웅 특집 방송이 재방영된 날이거든요. 재방영입니다. 재방영. 근데 그 당시 때도 못 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이 당시 때 시청률이 6.6%였는데 요번 10월 7일 날 추석 기간에 방영된 불후의 명곡 시청률이 어떻습니까? 5.8%를 기록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대기록 아닙니까? 어떤 가수가 이미 1년 전에 1년도 더 된 이 공연 영상을 그냥 공중파에서 공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6%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해버리고 나아가서는 최근에 방영했던 한 예능 방송의 특집 방송편을 재방영했다라고 해서 또 6%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내버리고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전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정도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10월 8일 날 바로 임영웅 아티스트의 추석 특집 리사이틀 재방송이 있었습니다. 재방송. 근데 이것도 몇 프로죠? 이것도 3%에 육박하는 2.9%를 기록했다. 비록 처음에 기록한 6%대보다 절반 정도 되는 수치지만 재방영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 재방영이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제 재방영을 했다면 아마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SBS도 KBS의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재방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방영이 됐음에도 또 2.9%를 기록했다. 유튜브로 따지면 똑같은 영상 다시 재업로드해서 또 조회수를 엄청나게 받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굳이 비교하자면. 자,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우리 아티스트의 방송 출연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미 촬영했던 영상도 시청률이 터지고 이미 콘서트를 했었던 공연 영상도 터지고 CGV에서도 터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TV, 넷플릭스, OTT 서비스에서 VOD를 올려도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조용필 같은 엄청난 가왕과의 정면 승부에서도 오히려 우리 아티스트가 승리를 했죠. 리사이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KBS 단독쇼, 같은 단독쇼 기준으로 정정당당히 선의 경쟁을 했을 때 우리 아티스트가 또 이 조용필 가왕님의 시청률보다 높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SBS, KBS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MBC마저도 몸이 다를 수밖에 없다. MBC, KBS, SBS, 지상파 3사 PD들이 우리 아티스트를 어떻게든 모시기 위한 러브콜에 혈안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 이제 인천 콘서트 티켓팅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이 공중파 방송사들과 PD들이 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도
2집 콘서트 끝나고 나면 또 방송 출연이 굉장히 또 드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 모셔와야 하는데 이 엄청난 경쟁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더욱 폭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또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 나는 정말 KBS 단독쇼 때처럼 13%대의 시청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때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나 이 트로트의 열기 자체가 많이 꺾인 것도 사실이고 우리 아티스트가 이미 활동한 지가 시간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떤 가수를 데려다 놓고 단독쇼를 한다 해도 저 정도의 시청률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반증이 요번 조용필 가왕님의 단독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찾아낸 자료들로 분석하여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이 임영웅 가수의 파워가 약했다면 이런 소식 없었을 겁니다. 티빙, 웨이브에도 뜬다. OTT 서비스를 통해 불후의 명곡을 7일날 공개하겠다. 기억나시죠? KBS 불후의 명곡 임영웅과 친구들을 VOD로 단독 공개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집이 약 5년 만에 불후의 명곡 무대에 복귀하며 의미를 더했던 방송인데 8월 30일과 9월 6일 야, 이게 벌써 시간이 한 달 이상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OTT를 통해서 또 한 번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해당 회차가 당시 방청 신청자만 1만 명에 이뤘습니다. 1만 명에 이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방송 직후에도 엄청나게 높은 화제성을 기록했는데 추석 연휴를 맞으면서 티빙과 웨이브에서 다 같이 방영하여 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거에 대한 기록은 또 어떻겠습니까? 장난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불후의 명곡 때도 우리가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역대급의 기록을 세웠어요. 왜 앞에서 임영웅이 시청률 치트키다 이런 기사 내용을 썼냐면 아실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음악방송, 공중파 음악방송의 시청률을 전부 다 갈아엎으면서 신기록을 달성했죠. 거기에 요번 6.2%라는 전무후무한 SBS 추석 특집 방송 시청률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불후의 명곡 때에도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티빙과 웨이브, OTT 사이트에서도 대기록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냐 요런 기대치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죠. 7일날 공개된다고 하니까 아직도 추석 연휴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고 사실 이번 달 10일 금요일날 또 하루 건너고 나면 또 주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의 연휴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이런 영상의 대기록이 계속하여 상승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티스트가 이 엄청난 대기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 하늘색 셔츠를 입고 건행을 외쳤습니다. 팬들의 건강한 추석나기 마음을 남겼는데 바로 이 영상이죠. 이미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직접 공개한 자신을 상징하는 하늘색 셔츠를 단정히 입고 나와 올 추석에도 여러분들 가족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죠. 송편, 갈비 등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건강한 음식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란다. 건행이라고 미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특히 요즘 우리 아티스트의 이 건행,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티스트가 그것을 내다본 것일지 이 건행이라는 인사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몇 날 며칠 동안 연예인분들 소식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티스트가 어린 시절 여의었던 이 아버님에 대한
이 그리움과 생각이 현재 연로하신 할머님과 혼자 계신 어머님, 그리고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생각하면서 콘서트 때도 그런 말 했잖아요. 노래를 막 부르다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때 오열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울었는지 우리 아티스트가 직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할머님도 생각났고 우리 팬분들도 생각이 났다. 언젠간 떠나실 거라는 생각에 너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항상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건행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을 또 우리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다시 이 기록으로 되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대한민국 탑 10 영화 순위인데 K-팝 데몬 헌터스, 제가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야당이라는 우리나라 영화,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영상 되겠습니다. 야,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생각해보면 SBS에서 어제 대놓고 방영을 해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실 수 있는 연휴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추석 전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티스트의 요 리사이틀 영화가 여전히 4위에 진입해 있다. 들어오자마자 하루 만에 4위에 진입해 있다.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티스트 영화 말고 다른 거 보면 여기 뭐 이렇게 보이시죠? 전도연 씨가 나오는 길복슨 영화, 이것도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의 이 4위의 리사이틀 영상이, 이 영화가 이 순위를 차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게 아예 SBS에서 방영이 안 됐다가 올라온 것이면 모를까. 알다시피 SBS에서 실컷 다 보신 분들인데 또 보고 계신다는 거죠. 몇 번을 반복해서 봐도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고 싶었던 핵심 주제, 과연 가왕 조용필님과 임영웅 가수의 시청률 경쟁, 이게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티스트의 시청률 파워가 어마어마했고 또 공교롭게도 추석 전날에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이 방송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가왕 조용필님의 요번 특집 방송, 이건 또 이제 아예 그냥 리사이틀처럼 이전에 있었던 콘서트 영상이 아니라 아예 KBS 단독쇼로 단독 공개가 되는 영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과 구 슈퍼스타의 세대 교체가 저는 요번 방송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나,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 이 조용필 선생님의 시청률 기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청 점유율이 굉장합니다. 역시 가왕다와요. 44.5%의 시청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시청 점유율이 실제 닐슨 코리아의 시청률과 얼마나 밀접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러 번 이미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순위냐? 당연히 이 티빙이라는 OTT 사이트에서도 실시간 인기 라이브 순위에서 압도적인 1등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TVN의 신사장 프로젝트보다 두 번째 순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웨이브라고 하는 이 지상파 그리고 전체 채널에서의 순위를 보니까 역시나 조용필님의 이 광복 80주년 콘서트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건 바로 후순위에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가요 무대가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2위에는 MBC의 추석 특집이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가요 무대의 닐슨 코리아 시청률을 보면 우리 조용필 가왕님의 시청률이 충분히 가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바로 그 전주에 있었던 이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순위와 시청률 퍼센테이지입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가요 무대가 탑
탑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겨우 들어가 있어요. 시청률은 4.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요 무대가 4.6%의 시청 점유율을 OTT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었고, 조용필 가왕님은 앞에 두 자리 앞서인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3위를 차지한 이 가요 무대와 시청률 차이가 막 2배, 3배 나겠느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저번 주에 있었던 1위 드라마 MBC의 태양을 삼킨 여자를 보면 이 드라마들이 대부분 순위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뉴스 프로그램이 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이 가요 무대의 4.6%의 시청률은요, 절대로 이 1위 드라마조차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조용필 가왕님의 시청률이 정말 높다고 가정을 해도 5%에서 6%대 사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종편방송 톡파원 25시가 1.88%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톡파원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이 전체 순위 중에 보면 이 JTBC 방송 프로그램의 순위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톡파원도 바로 조용필 가왕님의 뒷순위에 티빙 사이트에서 위치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상이 됩니까? 1.88%가 나온 톡파원보다는 앞에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4.4%대의 가요 무대 방송보다도 앞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1.88%와 4%대의 시청률보다는 앞설지언정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뉴스데스크의 5%, 6% 시청률 이기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의 시청률은 몇 %였죠? 무려 6.2%였다. 전체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중에 탑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이 조용필 가왕님이 탑3를 차지하려 했다면 최소 6%대 이상의 시청률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만약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티스트의 KBS 단독쇼 때 시청률은 13%였습니다. 그러니 요번에 있었던 리사이트라고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티스트가 이미 조용필 가왕님의 시청률을 압도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애당초 확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조용필 가왕님의 역사와 파워는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뒤를 이어야 했고, 저는 과감히 장르를 오가면서 자신만의 아티스트의 길을 걸어가며 예능방송 같은 방송 출연을 자제하고 콘서트와 앨범으로 승부를 보는 그 모습이 조용필 가왕님과 우리 아티스트가 너무나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조용필 가왕님의 패배가 아니라 바톤을 넘겨주는, 나의 이 가왕의 자리를 우리 아티스트에게 넘겨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과정이 요번 두 사람의 콘서트 특집 방송의 시청률 경쟁과 결과를 통해 선의의 경쟁과 결과로서 이것이 연결되고 있지 않나. 자, 이런 대기록의 근거들을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이 나도 초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앞서 올려드렸던 임영웅 가수의 리사이틀 SBS 특집 방송 시청률이 제가 굉장할 거라고 예측을 드렸죠. 근데 그 결과가 정말로 굉장해버리고 말았다. 기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SBS도 오전부터 아주 대서특필 하고 있는데요. 임영웅 리사이틀 90년대 댄스곡부터 로맨스 연기까지 다양한 매력에 10만 관중이 열광했다. 이 SBS 입장에서는 추석 특집으로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트 공연을 단독 공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크게 걸었거든요. 사실 섬총각 영웅 때 조금은 아쉽다라는 평이 있었지만, 야, 그런 평을 그냥 싹 잠재워버리는 초대박 수치가 또 한 번 폭발했다.